북한에서 자란 사람들은 세상이란 곳이 얼마나 무섭고 단조로운지를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당연한 것은 억압과 검열, 부족과 침묵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 그 당연함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글은 그런 그들이 한국 사회에 처음 와서 눈물 흘리고 충격받고 믿기 힘들어했던 9가지 현실을 그들의 시선에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존엄과 자유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해드립니다. 1.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저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북한에서 일상 속 정중한 말투는 보기 드뭅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상하관계 중심이며 친절은 권력자에게나 허용되는 장식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자마자 들려온 말들. 어서 오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어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공손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익숙해질수록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사회구나 싶었죠. 진심이든 형식이든 한국 사회에 깔린 기본 예의와 언어의 문화는 탈북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첫인상이 됩니다. 2. 현금 없이도 밥을 먹는다고요? 이게 신뢰의 사회예요? 북한에선 모든 거래가 철저하게 현금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현금조차 수중에 잘 없습니다. 무언가를 사려면 돈을 보여주고 바로 교환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카드만 하나 있으면 지하철도 타고 병원도 가고 밥도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카드로 긁는 걸 보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사회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안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게요. 신용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이들에겐 한국의 일상은 무형의 신뢰로 작동하는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3.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말할 수 있는 학교. 북한 교육은 국가가 정한 사상, 기술, 순종만을 가르칩니다. 질문은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고 진로는 자율이 아니라 배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는 다릅니다. 진로, 수업, 진학 상담, 동아리 활동, 진학 희망서. 한 친구가 나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서 디자인과 간다고 하더라고요. 웹툰 작가라는 말도 처음 들었지만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말하고 그걸 지원받는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탈북 청년들에게 한국 학교는 꿈이라는 단어가 진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4. 차가 서 있어요. 사람이 먼저래요. 이게 나라구나 싶었어요. 북한에서 보행자는 늘 약자입니다. 차가 지나가면 사람은 멈추거나 피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도 있으나마나 한 형식에 불과하죠. 그러나 한국의 도로에선 운전자가 멈춰서 손짓으로 건너세요라고 배려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차가 멈췄어요. 나를 쳐다보고 고개까지 끄덕여주더라고요. 그 순간 말로 표현 못할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탈북자들에게는 한국의 거리 풍경이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5. 혼자 밥 먹는 게 눈치 안 보인다고요? 북한에서는 혼자 행동하는 것이 종종 의심받는 행위입니다. 혼자 다닌다는 건 외로움의 표시이거나 뭔가 수상한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에선 혼밥, 혼영, 혼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페에선 책을 읽는 사람, 식당에선 조용히 밥을 먹는 사람, 영화관에선 혼자 팝콘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엔 나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어색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날 보지 않더라고요. 그때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한국의 개인주의는 이들에게 자유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6. 머리 모양, 옷차림도 허락 없이 해도 돼요? 북한에서는 옷차림과 머리 모양에도 검열이 있습니다. 특정한 헤어스타일만 허용되며 여성은 단정하고 보수적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초록 머리를 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문신을 한 청년이 지하철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머리를 염색한 사람을 보고 놀랐고 그 사람이 아무 문제없이 회사도 다니고 친구도 많은 걸 보면서 이 나라는 사람을 그 자체로 인정해준다는 걸 느꼈어요. 탈북자들은 이처럼 외형의 자유조차 한국이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말합니다. 7. 민원을 넣었는데 실제로 처리됐어요. 북한의 행정 시스템은 비효율과 부패가 당연시됩니다. 서류 하나 떼는 데에도 인맥이 필요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되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에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정중하게 설명해주고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처리 상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게 진짜 처리되고 집으로 서류가 배달되는 걸 보면서 진짜 나라다운 나라구나 싶었어요. 국가가 시민을 위한 도구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던 이들에게 한국의 행정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8. 공공화장실에서 느낀 감동. 안전벨이 있다고요? 한국 공공장소 곳곳에는 임산부 배려석, 점자블록, 노약자 안내방송,
그리고 화장실 내 비상벨 같은 세심한 배려가 녹아 있습니다. 처음 공중 화장실을 갔을 때 문 안쪽에 빨간 버튼이 있었어요. 그게 혹시 폭발물인가 했는데 비상시 누르세요라는 문구를 읽고 울컥했어요. 누군가가 나의 위급 상황을 미리 생각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탈북자들은 한국의 공공시설에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철학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회가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아요. 북한에서는 말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불만, 제안, 생각, 철학. 어떤 말도 권력자에게 불편하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선 국민청원, 시민토론회, 지역의회, 언론 자유.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정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다음날 또 나와서 인터뷰하더라고요. 감옥에 간 게 아니라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말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바꾸는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마무리. 우리가 평범하다고 느끼는 오늘 누군가에겐 평생 처음 만난 기적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단지 감동의 소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한국은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이제 살아간다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처음 느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